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육총연구과의 남영웅입니다. 산림과 생활권의 해충의 이해라는 내용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산림 해충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산림과 생활권 해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산림 해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먼저 산림 해충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먼저 그 산림 해충보다 먼저 곤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곤충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산림 해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 해충을 위해서는 먼저 곤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 곤충, 그러니까 산림 곤충은 동물계의 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동물계에서 굉장히 큰 그런 분류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림 곤충 중에서 나무에 피해를 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산림 해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산림 해충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임목 그리고 그 생산물을 가해하는 곤충을 산림 해충으로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 해충은 또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년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피해 주는 해충을 주요 해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돌발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혹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을 돌발 해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밀도 조절 인자, 뭐 천적이라든지 아니면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늘어났을 때 발생하는 해충을 2차 해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림 해충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곤충하고 해충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왔었는데요. 지금 여기 그림으로 보시면 매미가 나와 있습니다. 매미가 여러분들은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매미에 대해서 아마 사람에 따라서는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해충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제 산림 해충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미가 곤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매미 소리 듣거나 뭐 이런 여름에 매미 소리 듣고 이런 부분에 이제 뭐 향수에 젖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매미는 곤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매미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신 분들이 계셨다면 아마 매미를 해충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매미가 만약에 생활권,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권에서 밤에 새벽 2시, 3시 이후에 계속 울어댄다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해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매미가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생활권이 아니라 산림에서 여름에 밤에 새벽에 운다고 하더라도 사람한테 특별히 피해를 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해충이 아니라 그냥 곤충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그럼 매미가 나무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매미가 나무에 이제 흡집을 해서 이제 먹이를 먹거든요. 나무에 그러니까 관을 꽂아서 흡집을 하는데 그 흡집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물론 이제 그 흡집을 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섭식 행동을 봤을 때도 이제 그 해충으로는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우느냐 아니면 산림에서 우느냐에 따라서 해충과 곤충이 나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해충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정해진 값이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해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해충에 대한 이런 가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산림 해충하고 생활권 해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해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나무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아니면 나무 잎에 나무의 수액을 흡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충형을 만들어서 충형 형성한다든지 아니면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수간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피해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산림 해충의 피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러한 나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외에도 이렇게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활권에서 엄청나게 대발생을 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한테 생활에 혐오감이라든지 불편함을 끼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에 엄청나게 많은 매미나 밤의 아이들이 이렇게 산란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생활권에서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해충에 대한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생활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저비용인 농약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매미나방의 난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압 살수기를 이용해서 난개를 제거하는 이렇게 생활권에서는 그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그 다양한 방법들을 살림처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보다 조금 더 그런 사람의 피해가 적은 그런 방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생활권에서 발생했을 때는 이제 그 지역에 생활하는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제 그 관심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병해충 관련해서 이제 뉴스나 블로그, 트위터로 검색을 해서 그 추이를 분석해 본 결과 돌발 살인 병해충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살인 병해충은 존재했었습니다. 살인 해충은 존재했었는데 그때 대비 이런 피해가 생활권에서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이런 생활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충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 해충과 생활권 해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일단 피해를 먼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산림 해충 같은 경우에는 수목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줘서 생육이나 생장을 저해시키거나 혹은 고사시키는 것을 일반적인 산림 해충이라고 얘기한다면 생활권 해충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피해에 더불어서 생활권에서 발생을 해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어떤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아니면 혐오감 등의 피해를 주는 것들까지 포함하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그런 피해를 생활권 해충의 그런 범주로 지금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 같은 경우에도 산림 해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림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 발생 면적이 대면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생활권 해충 같은 경우에는 생활권 수목이라고 하면 가로수라든지 그 다음에 조경수라든지 도심 공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면적에서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산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알려진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 반해서요. 생활권 해충의 방제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이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어떤 농약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산림 해충과 생활권 해충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 설명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